취직을 되게 좋은 조건에 빠르게 했습니다. 그분은 아이인가? 그 분인가? 그 친구는. 그래서 이렇게 혹시 이과 지망이 아니고 인문계 계열로 가실 분들 중에서 학교가 되게 애매하다 그러면 아랍어과를 가세요. 취업 보증 수표랍니다. 진짜로. 회사에서 모셔간대요. 우리나라에 아랍어를 동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손에 꼽는데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발에 치이거든요. 진짜로. 그 메이저 언어들은 영어, 일어, 중국어, 뭐 독어, 불어, 이런 노어 이런 데는 되게 많은데 아랍어를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손에 손가락에 꼽는데 그러면 야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내가. 그러면 내가 이제 부르는 게 내 값인 거지, 내 월급인 거지. 개멋있잖아요. 나도 가고 싶다 아랍어과.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니까 봐봐. 너네가 뭐 나중 얘기긴 하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대학을 갔을 때 대학 가서 오예 됐어 놀아야지 할 수 있는 거는 서울대 밖에 없어요. 요즘엔 연고대도 빡빡하대요. 취직하기가. 그래서 이제 그나마 연고대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서성한 이하 잡것들은 대학교 가서 또 공부를 존나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증인이잖아. 한양대 가가지고 고3 때 현역으로 한양대를 붙고 아이씨 왜 개똥통학교 안 가 이랬는데 재수해서 한양대 갔어요. 심지어 같은 과였어요. 그래서 저 때는 이제 저는 정시로 갔는데 정시에 논술이 15%인가 들어가는 전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려고 논술 보러 가가지고 노래 가사 쓰고 나왔거든요. 근데 수능 점수가 너무 여유 있어서 붙어버렸더라고. 그래서 이제 수능을 딱 본 날 어머니한테 엄마 나 삼수하면 안 될까? 이랬더니 뒤통수 후려 갈겼어요 어머니가.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방법이 있잖아. 대학교를 다 떨어져서 못 가면 그쵸? 삼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논술 때 가가지고 노래 가사를 썼는데 붙어버렸어. 제기를.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뭐 얘기 왜 했죠? 아 그래서 학교가 싫어가지고 공부를 안 했어요. 대학교 때. 학교에 일주일에 한 많이 가면 이틀 가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간 날 되게 많았고. 그래서 제 동기 애들이 이제 출석을 부를 때 대출을 하다 대출도 안 해주고 이제 교수님이 해서 유병이라고 부르는데 맨날 없으니까 이 친구는 뭐 문제가 있나 이랬더니 제 동기가 아 저 그 형 지병이 있어가지고요. 그래 무슨 병인데? 그래서 자면 못 일어나요. 이랬대요. 난 없었으니까 뭐 들은 말인데. 뭐 아무튼 그래서 남들은 빠르면 6학기 7학기에도 하는 대학교 졸업을 저는 10학기를 다녔습니다. 등록금을 남들보다는 50%더 냈어요. 남들이 예컨대 남들이 5천만 원 내고 졸업할 동안 저는 한 8천만 원 낸 거죠. 자랑이다 이 새끼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쳐놀았더니 취직이 되게 빡셌어요. 회사를 모 회사를 들어가 본 적은 있는데 빡셌습니다. 취업이 굉장히. 그래서 저기 연고대 미만 잡것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대학교 때도.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연고대 이상으로 대학을 가자. 봐봐. 대신에 그러면은 지금부터 너네 몇 년이야? 길어봤자 한 5년? 5년 네 인생을 갈아 넣으면 그 후로 이제 최소 15년 정도는 빈둥거려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고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을 거예요. 27살 땐가? 재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 저 보통 일주일에 6일 공부하고 하루를 쉬었거든요. 내 맘대로 아무 날이나 쉬었어요. 그래서 뭐 일요일에 쉬든 화요일에 쉬든 하루를 쉬었는데 쉴 때 이제 당구장 죽돌이를 했거든요. 하루 종일. 눈 뜨면 당구장에 출근을 해갖고 자기 전까지 당구 치다가 이제 다음날부터 공부하는 거야. 하루 리프레시하고. 근데 그 당시에 당구장에서 아는 형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루에 눈 뜨면 당구장에 와서 집에 가서 자는 게 일인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나이가 42인가 이랬거든요. 심지어 유부남이었어요. 그리고 마누라가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와이프가 뒷바라지를 해서 그 돈 들고 당구 치는 인간이었어요. 쓰레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주말에 이제 더 쉬는 날에 당구 치러 가서 만났는데 그 형님이 명함을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공기업인 거예요. 공기업. 그래서 우와 형님 취직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서울대 법대를 나온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 공부를 한다고 한 15년 정도를 빈둥빈둥 돌다가 에이 취직이나 해야겠다. 취직이 되는 거야. 갓 서울대. 갓 서울대. 40이 넘었는데 공공기관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 기준으로 공공기관은 저 취업할 때 기준으로 치면은 한양대 인문계에서 최상위 스펙이거든요. 공공기관이. 그러니까 그 대학교 동기들 중에 가장 공부를 잘하고 가장 성적이 좋고 가장 자격증도 많고 이런 최상위권 스펙을 갖고 있는 애들이 공공기관에 몇 군데가 붙어요. 근데 서울대는 졸업한 지 15년이 지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몸만 가도 그냥 들어가. 그러니까 열심히 한 5년 정도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몸을 갈아서 공부하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서강대 및 잡 것들은 이제 평생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평생 노력을 해도 걔네들이 사는 그런 그 안락함에는 절대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분이 갈리는 느낌이라서 나 같은 천출들은 수능을 다시 보지 않는 한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뭐 아무튼 우리 오늘 접속사를 후딱 끝내고 관계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잡소리가 길었죠? 뭔 말 하려고 그랬지? 지난 시간에 내가 뭔가를 설명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나던틸은까지는 설명을 한 기억이 나고 뭔가 하나 이 부사절 파트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있었을 건데 이래서 나던틸은 설명을 했군요. 나틸 됐고 넘어갑시다. 기억이 안 나니까. 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108쪽 펴시면 돼요. 108쪽. 교재 페이지로 108쪽. 그리고 여기는 그냥 쑥쑥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As since, because, now that. 여러분이 외우실 만한 건 딱 요거 하나 있겠네요. Now that, seeing that. On the ground that. 그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더워라. 나만 덥죠 또? 그렇군요. 언제나 나만 더워요. 변태라서 벗는 건 아니에요. 아니 왜 허리란 말에 이상해지잖아. 아니 초면인 친구들이 있는데 엄마 학원에 갔는데 첫 시간인데 영어 선생이 자꾸 옷을 벗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 이상하게 들리니까. 봅시다. On the ground that은요. 뭐 얘는 관용 표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 ground가 명사로 근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변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뭐라는 근거하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가리는구나 거기. 또 어쩔 수 없이 앉아야 되네. 서서 수업하고 싶은데. 어이씨 부러워. 혹시 남는 의자 없어요? 남는 의자? 괜찮아. 그냥 놓고 저기서 바꾸면 돼. 보이냐 준영아? 안 가리냐 이러면? 괜찮아? 빨리 네가 그런다고 말해야 돼. 베이스요. 베이스. 네, 근거요. 그 다음에요. 이제 원인을 나타내는 애들 중에서 이 친구들은 지금 얘네들은 다 뭡니까? 접속사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뭐예요? 전치사죠. 그래서 because of, owing to, on account of, on the ground of. 아까랑 똑같네. on the ground that. that 하면 얘가 접속사니까 뒤에 절이 오는 거고. of 뒤에는 of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구가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되게 유명한 애 하나 빠져있네요. because of랑 의미 같은 애 뭐 있죠? 그죠? due to. 다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제 목적의 부사절,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 우리 관용적으로 아는 거 하나 있어요. in order to 부정사. 그죠? 그 경우에는 in order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to 부정사 구가 따라오는 건데 거기에 in order 뒤에 뭐도 올 수 있더라, that도 올 수 있더라. 그러면 in order that 뒤에는 절이 따라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n order that 하고 의미가 같은 거 뭐가 있어요? so that 붙어 있는 거요. 그래서 뭐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적어보자면 so that이 붙어 있는 경우 붙어서 쓰는데 앞에 콤마를 찍는 경우 있고 안 찍는 경우 있고 이렇게 많이 구분돼요. 그러면
so that이 붙어 있는데 앞에 콤마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얘를 목적으로 해석합니다. 콤마가 찍혀 있으면 주로 우린 얘를 결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콤마 찍고 쏟으시면 그래서로 해석하면 좋고요. 콤마 없이 쏟으시면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뭐 결과면 어찌 했다. 그래서 내지는 그 결과 어떠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제가 주로라고 단서를 다른 이유는 꼭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어갈 때 맥락상 둘 중에 자연스러운 걸 고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분류가 맞더라 라는 거예요. 둘이 섞일 수도 있어요. 다 적었죠? 돌아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얘랑 같은 의미를 갖는 전치사구인데 사실 이놈 말고는 그닥 많이 볼 일이 없어요. 얘는 그리고 사실 직역을 해도 다 되는 놈입니다. 아래부터 볼까요? With the intention of. intention은 뭡니까? 의도죠, 의도. 그럼 의도를 가지고 of 이하라는 의도를 가지고 object는 뭔 뜻이에요? 목적 혹은 목표죠. 뭐뭐라는 목표를 가지고 with the view of는 view는 관점이나 견해죠. 이러이러한 견해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 결국 목적이에요. 똑같은 의미겠네요. For the purpose of는 정말 관용 표현처럼 수거처럼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n order 투부정사하고 똑같은 놈 뭐 있어요? so as 투부정사도 있다. 그 다음에 얘네들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면 뭐라고 써요? 부정은 in order not to, so as not to. 여기도 not to. 부정어는 투부정사 앞에 붙이면 되죠. 뭐뭐 않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되고요. 혹시 있나 찾아볼까요? 봤던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쓱 봤을 때 있네요. 여기 예전에 우리 앞쪽 수업할 때 제가 지나가는 말로 했던 말 같은데 여기에 있는 lest요. 얘 lest라고 읽고요. 이 문장 보면 he works hard lest he should fail in the exam. lest는 여기 있네요. 얘는 접속사로 뭐뭐 하지 않도록 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 녀석은 접속사고요. 뭐뭐 하지 않도록 내지는 뭐뭐 할까봐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뭐뭐 하지 않도록 뭐뭐 할까봐. 그러니까 lest 뒤에는 부정어 not이나 no가 없어도 해석을 부정문으로 해야 돼요. 않도록이니까. 그리고 얘랑 의미가 같은 거 for fear 주로 that을 써주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for fear that 하면 fear가 뭐죠? 그렇죠. 두려움, 공포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대절이라는 공포 때문에 전치사 for은 얘 사유나 이유를 많이 나타내죠. 뭐뭐 때문에로 많이 해석해요. 그럼 뭐 때문에? 그가 못하네요. L이 들어가야겠죠. fail. 그가 시험을 망칠까봐 시험을 잘 보지 못할까봐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공부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결과의 부사절 so that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so 형용사 부사 대시죠. so that 구문 여기서 이 대절이 that 이하가 여기가 결과를 의미한다. 너무나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한다. 물론 so that 구문은 우리 지난번에 결과 말고 정도로도 해석한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했다도 가능하지만 뭐뭐뭐뭐 할 만큼 너무 뭐뭐하다. 얘도 가능한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so that은 아시죠? so that은 so하고 that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형용사 혹은 부사가 들어가고 such that은 뭐예요? such 뒤에 명사가 들어가죠. 너무나 뭐뭐한 명사여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아이고 더워라.
그래서 예문 여기 있는 것만 읽고 넘어갑시다. As he is poor,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he cannot buy the car. 그는 차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so that 구문으로 쓰면 he is so poor that 그는 너무나 가난해요. 그래서 그 결과 차를 살 수 없다. 얘도 가능하고 정도로 해석하면 그는 차를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합니다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얘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절이 두 개 있는 복문이죠. 복문이라고 하죠. 문장이 여러 개 있는 거, 겹쳐 있는 거. 이 복문을 단문으로 전환한 거예요. 이 녀석.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보통 복문의 단문 전환이라고 하는데, 복문을 단문으로 전환할 땐 일반적으로 투부정사가 쓰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너무 가난합니다. 얼마만큼? not to buy the car, 차를 살 수 없을 만큼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그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 아니니까 그냥 괄호 칠게요.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조건부사절은 아시죠? 6번으로 넘어갑시다. 조건부사절로. if 아실 거고요. unless는 if 뒤에 부정문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unless를 너무 if, not으로 기계적으로 해석하니까 학생들이 if, not 동사를 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unless는 뭐예요? 얘는 if 플러스 부정문인 거예요. 그쵸? 개념이 if, not이라고 해버리니까 정말 unless를 if로 바꾸세요 하니까 여기 if you do work 어디 갔어? 네? 뭔 소리예요? 여기 not 어디 갔어? not이 없네요 여기는. if you do not, if you don't work harder 이런 의미가 돼야 되겠죠. 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unless 바꿔봐라 하니까 if not work 이런 식으로 써버리더란 얘기예요. 예외적으로 몇 번 학생들이.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앞에서 봤던 놈이죠. suppose 혹은 providing, in case 다 뭐랑 대체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이더라. if랑 대체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이더라. 가정법 파트에서 보고 넘어왔던 친구들이에요. suppose 뭐뭐라고 쳐보자. 다시 말해서 이렇다고 하면으로 의역이 가능한 거고, in case는요 뭐뭐 할까봐 뭐뭐일 경우에 대비해서의 의미죠. 얘는 정확하게 뭐 사전적 의미를 적자면 뭐뭐일 경우에 대비해서 혹은 뭐뭐 할까봐 내지는 뭐뭐이면 정도의 의미를 갖죠. 글씨가 잘 안 보이겠군요. 글씨를 좀 잘 쓸게요. 글씨를 좀 잘로 쓰니까 되게 알아먹기 힘들겠네. 그 다음에 suppose, supposing 우리 앞에서 보고 온 친구들이고, provided 뭐라고 써도 괜찮아요. 예, provided나 providing이나 같은 의미라고 했었어요. ing나 pp나 상관없습니다. 다만 활용되는 방식이나 활용되는 용례, 사용되는 경우가 provided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provided를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양보의 부사절. 여러분 우리 양보 부사절이 뭔지는 다 알잖아요. 그죠? 만약 뭐뭐라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양보잖아요. 근데 그게 왜 양보예요? 양보 뭔 뜻이에요? 양보. 먼저 가세요가 양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앉으세요? 임산부시네요? 앉으세요. 먼저 가세요? 이게 양보잖아요. 근데 왜? 임에도 불구하고 왜 양보예요? 그죠? 너는 이제 저 친구는 이제 들어본 적이 있고, 제가 여러분 또래 때 영어 공부를 할 때 되게 궁금했던 건데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문법책에도 안 나와요. 어떤 문법책에도 이게 왜 양보인지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설은 아니고요.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양보냐면, 원래 딱 이럴 때 김대은, 성건 이런 캐릭터가 있어야 편한데 뭐 없으니까 이름 갖다 씁시다. 성본이가 있고요. 대운이가 있어요. 둘이 싸웁니다. 졸라 못생겼어. 응, 네 얼굴 이러고 있어요 둘이. 그랬더니 자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거울 안 봄? 둘이 응, 거울 안 봄? 난 네 얼굴 보면 토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이미 토했어 이러고 있어요. 자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둘이 계속 무한히 싸우고 있다가 대운이가 한 발짝 물러나요.
그래 알았어. 성곤이가 한 발짝 물러나요. 그러면 이제 성곤이가 알았어. 내가 좀 더 못생겼다고 치더라도 혹은 못생겼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뭐 할까요? 너는 지능이 떨어지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생겨서 알았어. 내가 조금 더 못생겼어. 오케이. 그래 봤자 너는 멍청이잖아.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은이 아닙니다. 대운이에요. 이건 분명 가상의 인물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뭐 강성군이고요. 양대운이에요. 뭐 아무튼 요렇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양보란 얘기예요. 주절을 말하기 위한 한 발짝,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주절을 말하기 위해서 한 발짝 살짝 뒤로 물러가는 의미의 양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 그렇잖아요. 얘가 정말 그래 내가 졌다 네가 이긴 걸로 하자의 의미의 양보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 양보의 부사절 뒤에 오는 말이 더 중요한 거잖아. 예컨대 우리가 독해를 한다고 치면 우리 뭐 어떤 뭔가를 주장하는 글인데 양보의 부사절이 나오면 그 뒤에 주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 결과를 쭉 나열해 놓고 위의 연구 결과가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할 거라고요. 그죠? 아무튼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중학교 때 많이 해서 아시죠? 아닌가?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if요. 얘는 지금 even 많이는 안 쓰입니다. even if에서 even을 떼고 말하는 거예요. in spite of, despite of 얘는 품사가 뭐예요? 이놈 주의하셔야 되죠? 얘는 전치사. 얘네들은 뭐예요? 접속사. 뭐 당연히 다 아시는 내용일 거니까 후딱후딱 넘어가 버립시다. 나머지는 솔직히 after all 같은 경우는 접속사로도 쓰이는 부사, 접속사처럼 쓰이는 부사이기 때문에 접속사로 실제로 쓰이고요. 살짝 제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얘는 좀 기억해 놓읍시다. notwithstanding 얘는 외워놓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임에도 불구하고요. notwithstanding 이 친구는 좀 외워놓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봐도 괜찮고요. 그리고 명령형 양보 부사절 이거 우리 이게 책 편제가 이상해서 가정법 파트에서 우리 보고 왔던 거죠.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본 걸로 얘는 그냥 스킵합시다. 어차피 이거를 이 책에 나온 내용이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갑시다. 바로 우리는 관계사로 갈게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얘만 체크하고 갈게요. C요. 얘는 C가 아니라 7이요. 뭘 읽고 C라 그랬어? 더워. 지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얘들아 안 덥니 정말? 정말 진실로 덥지 않아? 더워. 내일 자를 겁니다. 나 내일 휴무예요. 기니까 더우시죠. 선생님 머리 묶으실래요? 묶을 것 같은데? 묶을까? 묶일걸? 빡빡 드세요. 얼굴로 개그하긴 싫은데. 거기까지 타락하진 않았어요 아직. 아니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 얼굴을 희생하고 싶지는 않아서. 이 친구들은 일단 외워놓고 갑시다. Not so much A as B요. 얘는 A라기보다는 오히려 B. 순서가 살짝 바뀌어도 괜찮아요. Not A so much as B. 둘 다 자주 사용되는 친구들입니다. 힘들어. 그리고 넘어갑시다. Let's to는 아까 나왔는데 겹치네요. Not until도 마찬가지고 No sooner than도 지난 시간에 봤던 놈이고 쭉 갑시다. 관계사요. 일단 관계사는 관계 대명사 있고 관계 부사가 있을 거고 물론 이 책에는 아마 나올 겁니다.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쭉 책 스킵할 때 관계 형용사가 있고 복합 관계 대명사가 있고 복합 관계 부사가 있고 복합 관계 형용사가 있어요. 뭐가 많죠?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후의 목적격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where?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잖아요. 있나? 있는 건가? 저기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이거 종류는 외우지 아니해도 괜찮겠죠? 주격? 사람일 때 뭐 써요? 후요? 사물? 그죠? 사물일 때 뭐 써요? 위치요? 표정이 안 좋은 건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걸 물어서 기분 나빠서죠? 네. 오케이. 하마터면 오해할 뻔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 우리 스킵해도 괜찮겠죠? 그럼 우리 훔에다가 이런 내용만 하나 짚고 갑시다. 얘는 훔은 사실상 후와 유사하다. 엄밀히 말하면 훔 자리에 후를 갖다 쓰더라 라는 거죠. 다만 전치사 뒤에 쓸 때, 전치사 뒤, 다시 말해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면 전치사 뒤에는 항상 훔을 써야 한다. 이라는 내용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 정도 말해볼까요? 관계대명사, 특히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오게요? 불완전한 절이 오게요? 불완전한 절이 와야 돼요. 그쵸? 왜? 관계대명사라는 건 정의상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특히 주격 관계대명사라면 두 문장으로 빠겠을 때 주어 역할을 하던 대명사 역할을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명사가 관계대명사 이하의 절에서는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주어 혹은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을 이끈다.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어때요? 이 녀석은 뒤에 완전한 절이 올까요? 불완전한 절이 올까요? 싸늘하구만. 뭐야 이거. 이 말 못하는 분들만 모여 있는 건가? 그래? 장애가 왔어요? 웃음소리는 잘 내네? 완전.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완전한 거예요. 그쵸? 왜요? 여기 볼까요? 예문 A child is called an orphan. 요즘에는 그러고 보니까 그 뭐라고 하죠? 엄마 드립을 좀 안 치는군요. 요즘 급식이들은. 그죠? 왜 옛날에 한 4, 5년 전 우리 급식 4, 5년 전 급식이들은 학원에서 허구한 날 들리는 소리가 네 엄마였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급식이들은 그래서 맨날 엄마 없냐 고아 새끼 막 이런 소리가 되게 많이 들렸었는데 아무튼 이걸 보니까 떠올랐어요. 봅시다. 한 아이는 is called 불리옵니다죠. 뭐라고요? 얘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네요. 능동문의 목적격 보어 알아먹는 거죠. 그죠? 능동문의 목적격 보어가 아래로 내려온 거다. 명사 목적격 보어. orphan 고아입니다. 한 아이가 고아라고 불려요. 왜요? His parents are dead. 부모님이 돌아가셨대요. 예문이 썩 좋지 않네요. 자, 아이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그럼 우리 관계대명사로 만들 때 편의상 같은 놈 두 개 잡아서 앞에 있는 놈 선행사로 만들고 뒤에 있는 놈을 뭘로 바꿔요? 얘를 관계대명사로 바꾸죠. 얘가 관계대명사가 될 건데 일단 사람이고 소유격이니까 whose가 되겠네요. 물론 사물의 소유격도 whose입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요? 이 whose가 된 his였던 놈이 whose로 변화하게 되고 이하의 내용 그냥 적어주면 되죠.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완전한 형태의 절이 나옵니다. 그쵸? 왜 그래요? 소유격이라는 건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치 형용사 같은 놈이에요. 그쵸?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같은 놈. 엄밀히 말하면 한정사라고 합니다만 얘는 그래서 얘가 없어도 이 문장 자체가 완전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따라온다고 볼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절의 삽입절이에요. 관계대명사 절에서 일단 여기부터 요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인데요. I picked up
a man. 나는 남자를 뽑았어요. 어떤 사람? 원래대로라면 who was honest요. 정직한 사람을 뽑았대요. 남자를 골랐나? 남편감으로 모르겠다. 아무튼 근데 이놈이 뭐인 거예요? I thought. 이 부분이 여기가 삽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랄까요? 쭉 느려서 써놓는다면 원래 관계대명사절은 삽입된 삽입절의 목적어절이었다라는 설명도 가능해요. 대충 느낌 오세요? 나는 한 남자를 골랐다. 나는 생각했다. 그가 정직했다고. I thought he was honest. 요런 정도의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려면 다 너무 기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게 편해요. 관계대명사 절을 읽고 있는데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주어, 동사. 여기서 관계대명사절이 끝나나? 동사가 하나 더 나오네? 이렇게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문장이 이상해져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상하다. 관계사절에 왜 동사가 두 개가 나오지? 싶을 때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건 삽입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삽입절은 처음에 문장을 해석할 때는 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나는 뽑았다. 남자를 정직한 사람을 뽑았다. 근데 정직은 한데 어떤 사람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삽입절은 뭐라고 할까요? 여기 지금 원을 썼으니까 원, 다시 말해서 주어가 동사 하기에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괜찮아요. 나중에 끼워 붙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삽입절의 주어가 삽입절의 동사 하기에, 그리고 삽입절로 들어가는 동사류들은요 주로 사고 관련 동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시된 단어들을 보면 think, imagine, suppose, guess, believe 이런 애들 있죠. 물론 자주 나오는 놈은 know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렇게 예시로 쓰인 녀석들 다 주로 어떤 애들이다? 사고 관련 동사들이다. 그래서 지금 아래에 있는 whom 형태가 나온 게 뭐냐면 이 관계대명사절을 think의 목적어처럼 써버린 건데요. 요거를 하면 괜히 골이 아플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경우는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냥 할까요?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말하면 문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넘어갈래니까 찝찝해서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적어보자면 I 두 문장으로 나눌 거예요. pick up 이거 어맨이 돼버렸네. 아맨이 됐네. 어맨 물론 스펠링이 다릅니다만 I thought him to be honest. 그러니까 원형이 되는 문장이 조금 달라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이 문장은 I picked up the man, he was honest가 원래의 문장인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삽입절에 주어 동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관계대명사로 바뀌는 거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으니까 얘가 선행사가 되고 이 녀석이 얘가 뭐가 돼서 선행사 뒤로 가겠어요? 얘가 사람 목적격이니까 이 자리에 whom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의 형태가 나오는 거다. I picked up a man whom I thought to be honest. 이런 형태의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장은 아니에요. 얘는 홈으로 쓰면 안 되죠. 얘가 주어니까. 주어, 동사, 주격 부어니까. 그리고 이제 위에 문장을 만약에 풀어 쓴다 그러면 I picked up a man. I thought that he was honest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괜히 이런 거 하면 늘어져가지고 크게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자, 이 문장을 앞문장은 그대로 놓고 I thought that he was honest라고요. 원래. 그런데 이제 관계대명사 바꾸는 방식으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이 that은 어차피 목적어절 접속사니까 생략 가능하죠. 그럼 얘가 a man이 선행사일 거고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보기 힘들군요. 스크린이 있지만 없네. 있는데 없어. 왜 없죠? 스크린을 내리면 좀 잘 보일 텐데 그나마 여러분이. 그냥 갑시다. 이 a man이 선행사, 얘가 같은 사람이죠. 얘가 관계대명사가 된 거예요. 얘가 뭘로 바뀌어요? 주어니까 who로 바뀔 거예요. 그럼 이제 합쳐보면 주어진 문장과 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I picked up a man who I thought was honest. 요렇게요. 이해 가시나요? 됐죠? 싸늘한데. 이걸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할 가치가 별로 없어요, 사실. 삽입절이야. 그리고 관계사절에 동사가 두 개가 나오면 아, 삽입절인가 보다. 관계사절에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반복이 돼버리면 아, 삽입절인가 보다 하고 뭐뭐뭐뭐 하기에로 해석하는 게 제일 낫거든요. 납득할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써볼게요. 정말 짧은 문장을 씁시다. 쓰기 편하게. I 하면 안 돼. 남남 커플이 될 수가 있으니까. She like 쓰죠. Tom. I think 아이씨 남자인데. 그냥 알았어요. 그 남자도 아니에요. 남자여도 가능해요. I think 아니 내가 양성애자라는 말은 아니고요. I think that he is 자, 요렇게 두 문장이 있다고 치는 거예요, 지금. 저 여자가 탐이라는 남자를 좋아하는데 내가 봐도 그렇게 잘생겼어. 그래서 좋아하나 봐. 이런 정도의 문장입니다. 얘가 같죠?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칠 때 이 녀석은 사람의 주격이니까 그럼 얘는 who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합쳐볼까요? She likes Tom who I think is handsome. 요런 모양새가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요까지가 관계사절이 되는 거고 알짜배기만 뽑자면 who is handsome이에요. 이 여자는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잘생겼다는 기준이 누구 기준이야? 내 기준인 거야. 그럼 그는 톰을 좋아하는데 톰은 내가 생각하기엔 잘생긴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찾아봅시다. 이제 좀 괜찮나요? 정리됐어요? 오케이. 선풍기를 가져와야겠어. 어? 그러다 뭔가 깨지다가 많이 달려. 너는 이렇게 하지? 선생님 끼워서 그냥 공실로 이걸 일일 그래도 이틀 연습. 그렇지.
내가 이걸 좋아하면 안 되는데 뛰는 거 하는 게 어떤? 원래 내 기준은 좀 버스는 지정이 내가 나서 같이 갑자기 방학이 아니 근데 찾았어. 찾았는데 지갑 깨져 있는 거야. 근데 이모가 내 버텨 주다가 밟은 거 같아서 그렇게 된 거 같다고. 너 버텨준다 해놓고 그 전체 금액이 엄마 푸는 거야. 그 설날 1월을 그거를 3,000원을 넣어버리니까. 안 치워 그럼? 근데 원래 3일 아니야? 몰라. 근데 원래 원래 3일이었어. 평균 50만 원에 쓰이는 원래 50만 차라리 10달 더 쉬겠다 사람. 그거 진짜 겁나 조심하는데 지원대 팀장하는 거야. 드림. 딱딱한 유리같이. 아니 진짜 저렇게 내가 진짜 예전에 몇번 잃어버린 적 있어요. 근데 내가 찾았단 말이야. 계속 거의 미치게 많이 훔친다고 안 깨졌는데 무슨 맞춤이 안 되는데 꺼져서 조심하시라고 말이 안 되잖아. 잠시 차를 마시고 아 20살부터 나식할 거야. 너무 15살부터 나식하는 건 좀 그렇잖아. 그게 진짜 아니, 나도 진짜 조심해도 안 잃어버리려 해도 진짜 이러면 끝장난다고. 엄청 비싸. 아니 내가 며칠 전에 그 용일전복 같은 게 있으면 일주일 전에 시켰거든. 그걸 또 잃어버리니까 내가 어디서 사는 줄 알아? 경기도민에서 구멍 있잖아. 여기 안으로 들어간 거야. 물 내렸으면 위험을 못 찾아. 이거 아무것도 없어. 안 줬어야 된다고. 이거 싫어. 아직 안 했다고. 나 얘랑 개농 가서 원선이 보러 갔는데 얘가 그 걔는 뭐 같은 거야 얘가. 오 마이 갓. 그거에 또 내려가. 돈 내려와. 속해. 글씨 있구나.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언니 내 글씨를 봐. 존나 재밌는 글씨 잘 줘봐. 아, 안 쓸 거야. 나 내일 못 참아. 나 내일 11시까지. 이건 뭐야? 이거 써도 돼? 일요일에 연가로. 언니 이거 오늘 써봐. 그게 빨리 써. 내 죽사니 이걸 누가 이거 쓰겠다는 거야. 이거 변신했어. 아니 뭐해? 야 내가 아니 뭐해? 글씨 써보라니까. 이거 재민이 글씨체 들어가. 재민이. 절대 안 써. 절대 안 써. 진짜 오른쪽하고 위에서 염색약 뿌리면 안 돼? 얼굴 흘려버렸다. 와, 예쁘다고 해주지 않아?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유사 얼굴로 제일 안 보이는데 그 동동 떠다니는 아 심지어 눈썹도 존나 검해. 진짜 존나 눈썹 존나 검해. 좀 탈색 안 했대? 왜 안에 불편하게 어떠다 운동을 해. 진짜 머리만 떠다녀. 신고도 한다고. 선풍기를 가져왔다. 난 이제 난 이제 자유로워. 그러고 나갔다 오셨어요. 잠바 입으면 되지 뭐. 잠바 입었는데?
그래도 추울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좋았어. 이제 이걸 입어도 되겠지? 입고 후회하겠지 이따가? 왜 입었지? 이러면서 괜찮아. 인간은 어리석은 동물이니까 입어봐야 후회를 하지. 그 다음에 생각하겠지. 입지 말아야겠구나 이러고. 그럼 또 입으실 거예요. 그렇지. 인간은 어리석으니까. 야, 내가 그렇게 현명한 사람이었으면 재수도 안 했겠지. 고3 때 그냥 들어갔겠지. 그리고 내가 현명한 인간이었으면 대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겠지. 아, 근데 저는 지금의 삶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회사를 다니면 되게 짜증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잠깐 회사를 다니다 때려친 이유가 뭐냐면 그 회사가 조금 뭐랄까 남성적 위계 문화가 되게 강한 회사여가지고 그게 이제 대기업 중에서도 오래된 회사들이 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자 직원을 잘 뽑지 않으면 여직원들이 견디기 힘든 조직 구조.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내가 이제 그걸로 빡치진 않았는데 그냥 그래야 되나 보다 했는데 국어 시간에 압존법 배우죠. 국어 시간에 압존법 안 배워요? 존댓말 배울 때?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서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빨리 오라고 하셨어요. 잘못됐죠? 그죠?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께서 빨리 오시라고 했어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걸 안 지키면 욕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과장보다 이제 보통 구장이 높으니까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다가 야, 이씨, 너 그거 누가 하라고 시켰어? 과장님이 지시하셨는데요? 뭐? 네? 뭐라 그랬냐고 이 새끼야. 맞아요. 이렇게 김 과장이 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는 말이 아니 무슨 씨발 국어도 못하는 새끼가 우리 회사를 다녀 이제 이러고 존댓말 제대로 쓸 줄 몰라.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그 회사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일단 야근을 합니다. 돈은 나오는데 어차피 야근을 할 거기 때문에 남들 퇴근하는 6시에 밥을 먹으러 가요. 그럼 그것까지 괜찮아요. 밥 먹고 일하면 좋지 뭐. 근데 밥을 먹으면서 항상 술을 먹어야 돼요. 술 먹고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그럼 업무 효율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럼 집에 가는 시간이 늦어져요. 일을 잘 못하니까 아무래도. 알딸딸하니까. 그리고 한 10시 반 정도 되면 이제 이제 퇴근들 하지 이러고 다 같이 나가요.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술을 먹어요. 그러고 집에 가면 2시가 돼요. 술을 왕창 먹고. 그런다고 어젯밤에 회식했다고 출근 늦게 한다고 봐줘. 그딴 거 없어요. 그 다음날 늦으면 개쌍욕을 처먹어요. 나는 술을 먹기 싫었는데 끌려가서 술을 먹고 다음날 피곤해가지고 업무 효율이 안 하면 또 개쌍욕을 처먹어요. 그럼 술을 안 먹으면 되잖아. 근데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뭐 아무튼 간에 이제 요까지는 됐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후음 자체에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얘는요 어떤 케이스가 많냐면요 얘는 뭐 고어나 문어체일 수도 있고 문예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즘 말로 바꾸면 여기는 안 보이나요? 고어 문어체라고 쓴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요 앞에 원 정도가 있으면 돼요. 사람, 사물을 동시에 가리킬 수 있는 부정대명사 원. 그래서 Who steals my purse? 요렇게. 원래는 이렇게 꾸미는 절이었단 얘기예요. 근데 이제 원하고 who하고 어차피 원이 크게 의미상 중요치가 않아요. 그죠? 의미를 중요하게 담당하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대명사를 생략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써있군요. 뒤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whom도 those whom 정도의 의미. 그래서 이 녀석들이 생략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실용적 관점에서 요 두 친구들은 얘네들은 실체적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영어의 생략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우리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한 관계대명사가 일단 뭐가 있죠? 무슨 격? 목적격. 하나 더 있죠? 주격 플러스 비동사요.
그죠?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묶어 생략합니다. 왜 이게요? 왜냐하면 실체적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컨대요. 제가 문장을 하나 쓸 텐데 무슨 뜻인지 맞춰보세요. if는 달아드릴게요. 뭔 뜻일까요? 싸늘하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바꿔볼까요? If far, I will not go there. 그죠? 멀다 하면 안 갈 거예요. 그죠? 안 써도 알아먹어요. 첫 번째 문장 뭐겠어요? 내가 기분이 좋다면 갈 거다. 가줄게. 이런 말이잖아요. 뭐가 생략된 거예요? I am. 대명사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단골로 생략되는 친구들은 주로 대명사와 비동사예요. 왜? 실질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동사는 이 형식에서 보듯이 국어로 바꾸면 종결음이 다 정도밖에 의미를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놈이고, 대명사라는 건 이 자체가 실질과 실체는 아니잖아. 대명사는 앞서 언급한 무언가를 대신하고 있잖아. 앞 혹은 뒤에서 언급할 것. 그러니까 생략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계사를 이용해서 연결 꼭 해보세요. 집에서. 넘어갑시다. 위치는 잘 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스킵 쭉 할게요. 관계대명사 기본 용법이니까. 그리고 뭐라는겨? 얘는 뭐 소유격으로 쓰일 때는 이것만 적어놓고 가면 될 것 같아요. of which로 쓴 거다 라는 의미죠. 관계대명사 주로 특히 사물의 소유격일 때는 whose 말고 of which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which 혼자서 소유격으로 쓰이지는 않아요. 여기 which 소유격인데요. 아니요, of 있잖아요. 그래서 이 of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힘들어. 여기로 와서 of which로 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개념으로. 아시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어려울 법한 거 위주로 짚고 갑시다. 대신데요. 관계대명사 that. 얘는 일단 대세 특징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는 that은 한정 용법에만 쓰이고 계속적 용법에는 쓸 수 없다. 우리 자주 봤던 표현이죠. 한정적 용법 혹은 제한적 용법. 한정 용법, 제한 용법 무슨 뜻이었어요? 뭐야? 이것들이 분사 때도 하고 형사 때도 하고 3번을 한 것 같은데요. 한정용법은 뭘 의미해요? 한정용법. 아니 내가 그거 썼었잖아. 보이 하면은 10억 명. 핸섬 보이 하면 내 기준, 본인 기준 말고 남의 기준이면 최소 반 이하. 핸섬 스마트 보이 하면 또 반 이하. 형용사가 달라붙으면 달라붙을수록 대상이 한정되잖아요. 제한되잖아요. 그런 의미. 한정용법 뭔 소리야? 한정용법은 명사, 다시 말해서 선행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주로 관계대명사절 해석하는 방식으로 뭐뭐하는, 뭐뭐인 정도로 해석하는 그런 용법의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에는 쓸 수 없다가 포인트 아니야. 콤마 뒤에 that은 안 씁니다. 관계대명사건, 관계부사건. 그래서 여기다가 관계부사 that도 마찬가지. 접속사 계열의 치트키죠. that은. 그죠? 종속 접속사로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잖아요. 하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that은 사람, 사물, 동물에 모두 쓰이며 소유격이 없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 포인트, that 앞에는 전치사를 쓸 수 없다. 이거 되게 문제로 자주 나오는 포인트죠. 이것도. that은 who, whom, which를 대신하여 쓸 수 있다. 주격, 목적격 모두 대신해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쩌라고가 안 써있네요. 선행사가 사람과 동물일 때, 사람 플러스 동물이란 얘기예요. 이 경우에는 이게 지금 주로 that을 쓴다. 왜 제가 주로라고 썼냐면 원칙적으로 뭐해 이 바보들아. 왜 둘이 연애를 하고 있어. 주로라고 쓴 이유는 왜 요즘에 뭐 저도 동물을 키웁니다만 저는 그런 소리는 잘 안 하는데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보통 동물을 3인칭으로 칭할 때 애기가 뭐 아이가 이 지랄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희 애가 뭐 배 아파서 났어요.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동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말할 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영어에서 동물은 사물 취급으로 it that이에요. 요즘에는 성별을 붙여서 he시로 많이 불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동물일 때는 요즘에는 who로 쓰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who를 써도 괜찮다. who나 whom. 그 다음에 여기도요. 선행사의 최상급 형용사, 서수사, the very, the only 이런 애들이 낑겨 있을 때는 that을 쓴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머시기 thing, 머시기 one, 먼 body 등이 선행사일 때 그냥 얘네 등 하지 맙시다. 얘네 가. 그러니까 부정대명사라고 하죠. 선행사일 때 주로 that을 쓴다. 얘는 그냥 주로예요. that 안 써도 괜찮아요. 요즘에는 that 안 쓰는 글들 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다만 우리 교재에 쓰여있는 제가 지금 플러스에서 쓰는 거 말고 우리 교재에 쓰여있는 건 원칙이에요. the only 뒤에는 the only 명사 that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that을 써줘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그냥 읽고 갑시다. 선행사의 의문 대명사 who, what, which 등이 올 때는 that을 쓴다. 그런가 보다. that의 용법은 넘어가도 괜찮죠? that은 지시사,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로 기능할 수 있고 지시부사로도 기능할 수 있고 접속사일 수도 있고 강조구문일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that. 그런갑다. 합시다. 관계부사는 관계부사로서의 that도 치트키죠.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유의미한 경우는 원래 관계부사 중에 나란히 절대 쓰면 안 되는 놈이 하나 있죠. 미리 말하자면 뭐죠? way와 how요. 그렇죠? way, how는 못 쓰지만 way, that은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way, that 어쩌고 저쩌고가 나왔을 때 그 that은 관계 대명사일 수도 있고 관계 부사일 수도 있어요. 뒤에 문장 구조에 따라서. 넘어갑시다. 그나마 한 what 정도부터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관계대명사 what은 여기 아래 괄호 열고 뭐가 많이 쓰여있긴 한데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보고 일반적 견해로는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인 the thing과 관계대명사 which가 합쳐진 것으로 본다. 그래서 what은 the thing which로 바꾸는 놈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칭할 때는 what을 쓰지 않아요. 그 말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 하는 카톡이 살아있었군요. 죽어라.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what이더라. 그럼 이런 what이건 저런 what이건 일단 제가 맨날 문법이든 내신이든 수업할 때 하는 얘긴데 what으로 시작하는 절 what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우리가 문제를 풀이할 때 제일 중요한 특징은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what절은 첫 번째로 품사로 치면 어떤 품사의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명사절. 그렇죠? 명사절이다. 다시 말해서 주어, 목적어, 보어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있다. 절로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꽤 중요한 특징이죠.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절은 딱 무슨 절밖에 없다 그랬어요? 어떤 종류의 절만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의문사절,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는 놈. 그러니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왓절은 간접 의문문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차피 왓은 태생 자체가 the thing which에 해당하는 관계 대명사예요. 그러니 완전한 절을 이끌어요? 불완전한 절을 이끌어요? 불완전한 절을 이끌어요. 그리고 이제 뭐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명사절이란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what 앞에는 선행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렇죠? 얘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놈이니까요. 그래서 내용 그냥 쭉 읽고 갑시다.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다. 별거 없군요. what을 포함하는 관용적 표현. 물론 얘는 what이기도 하지만 what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여기의 경우 what one is 여기다가 조금 내용을 더하자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할까요? who, what, 주어, 비동사 요런 표현들은 자주 사용돼요. 항상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항상은 아닌데 얘네가 어떤 의미를 담을 때가 있냐? 주어의 본질, 본성 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who you are, who I am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나는 뭐 생각하고 있다. I think of who I am.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그럼 뭐야? 나의 정체성, 나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로 굳이 what만이 아니고 who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who, 주어, 비동사의 형태가 주어의 본질이나 본성, 정체성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더라. 독해할 때 종종 나올 겁니다. 이런 애들은. 그 다음에 what is called 얘는 아래 있나요? 없네요. 이 녀석은 없군요. 아래다 하나 더 써놓을까요? so called라고도 써요. 그래서 수동 형태로 what is called나 what are called라고도 쓰고 what 주어 call 능동형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보다는 이른바가 더 폭넓은 해석이 될 겁니다. 소위 이른바 흔히 말하는 뭐뭐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 뭐뭐라 칭하는. 그럼 예문 He is what we call a self-made man. 그는 소위 혹은 그는 흔한 말로 그는 이른바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고요. 세 번째 거 what is worse 더 나쁜 것은 이죠. 직역하면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의할 만한 표현 to make matters worse. matters 자리에는 things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은 일단 좀 잘 기억해 놓읍시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관계사 파트에서 그렇게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지가 않잖아요. 얘는 4번은요. 얘를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면 해석이 아예 안 돼요. A is to B, what C is to D. 그럼 A랑 B인 것처럼 C랑 D랑 똑같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A에게 B의 관계가 B에게 있어 A라는 존재는 D에게 있어 C랑 같다. A나 B나 A랑 B의 관계는 C랑 D의 관계와 같다. 여기 해석 친절하게 써있죠. 잘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형광펜을 치고 있다는 건 문제를 내겠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2주째 주간 테스트가 없을 예정이죠. 이번 주에 안 크리스마스요? 봐요? 이번 주에 보고 싶으면 11시에 보게 해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제발. 11시에 보게 해드릴게요. 그럼 무서운 소리 그럼 하지 무슨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아. 소름 돋을 것 같아. 왜 나름
나는 원장님의 되게 굉장한 결정 아닙니까? 무려 11시에 오게 해준다니. 아니 근데 이번 주만 가는 건가? 네. 이유는 예수 형님 생일이라서. 다음 주는 벌써 8시 50분.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니야? 다음 주에는 유명한 형님 생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관계대명사의 생략 아실 것 같은데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한다. 그죠? 근데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는요.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에는 전치사 바로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는 생략 불가능하죠. 전치사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를 생략해버리면 전치사가 접속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상해져요, 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에 예문이 있으니까 써봅시다. 얘랑 This is the house which he lives in에서 which는 생략 가능하지만 뭐가 생략이 안 된다는 거예요. This is the house 공간이 되겠죠? In which he lives라고 쓰는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위치가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This is the house in he lives는 문장이 괴랄 맞아진다고. 그럼 왜 그러냐? 주어, 동사, 완전한절, 주어, 동사, 완전한절이에요. 완전한절 두 개를 그럼 얘를 생략해버리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 전치사 in이 있는 것처럼 보여버리기 때문에 얘는 비문이 됩니다. 그리고 들었나요? 뭐 문장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 봅시다. 제한종 용법, 해석종 용법 잘 아실 것 같으니 복합관계 대명사 얘기나 좀 해볼게요. 복합관계사. 왜요? 둘이 자꾸 더듬어 왜 애를? 왜 자꾸 더듬어? 어깨가 박치겠어요. 토닥토닥. 그렇게 좋아? 같이 살아. 집에 들여. 집에 주은이 하나 들이세요. 안 돼요. 자, 봅시다. 복합관계사는 관계 정의가 이상하게 돼 있네요. 복합관계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 뒤에 에벌 붙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쓰고 싶은 욕구가 솟구치지만 쓰지 않겠어요. 네, 쓰면 여러분들이 싫어할 거니까. 눈치는 다 있죠. 얘는 우리가 관계사 파트에서 별로 수업을 한 내용이 없어. 다 읽고 넘어갔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복합관계 대명사 혹은 다음에 나올 관계 형용사와 복합관계 형용사 그리고 관계 부사는 오늘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관계 부사 뒤쪽에 나올 복합관계 부사까지는 아주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책에 이런저런 편지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복합관계 대명사 하위 항목에 왜 복합관계 형용사를 넣어놔요? 다른 건데. 뭐 아무튼 이상한 설명인 것 같은데. 자, 일단 복합관계 대명사는 선행사의 역할과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구나. 개념상 그렇단 얘기예요. 그리고 아래다가 써놓읍시다. 복합관계대명사는 화면을 좀 키울게요. 잘 안 보이시겠네. 대명사는 명사절 혹은 5월이라고 씁시다. 명사절 아니면 양보의 부사절을 이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1번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써있는 놈이 뭔 소리냐? 명사절을 이끌 때예요. 그럼 아이쿠야. 복합관계 대명사는 명사절을 이끌거나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 복합관계 복합관계 대명사절은 완전한 절일까요? 불완전한 절일까요? 는 여기를 읽고 나서 다시 여쭤볼게요. 봅시다. give it to 이만큼 명사 역할하고 있습니다. 왜? to는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에 뭐가 와? 명사 역할하는 놈이 와요. 그래서 얘가 명사 구실을 하는 절을 이끌고 있다예요. whoever wants it. 이게 명사 구실을 하는 절이에요. 그걸 줘버려라. 땡땡땡땡에게예요. 그리고 명사적 용법이라고 써있는 복합관계 대명사가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에 어떻게 의미를 바꿔서 해석할지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문장을 바꿔서 쓴다면 give it to anyone who wants it이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됩니까? 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절의 형태예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호이? 이렇게 꾸미는 건데 give it, 그걸 줘버려라. 누구에게? anyone, 아무한테나 줘버려라죠. 어떤 아무나야? who wants it. 그것을 원하는 사람 아무에게나 줘라.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된다? anyone who의 의미니까 뭐뭐뭐뭐 하는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whoever는 해석은 누구든지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땡땡땡땡 하는 누구든지 내지는 누가 땡땡땡 하든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거 볼까요? whomever 관계대명사 who 말고 whom도 있잖아요. 그럼 whom 뒤에 ever 붙으면 whomever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떨 때 whomever를 써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쪼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give it to whomever you like. 또 바꿔볼까요? give it to anyone whom you like요. 이러면 왜 whom이 들어가야 되는지 조금 느낌이 오지 않을까요? 그걸 줘버려라. anyone, 아무한테나 줘라. 누구에게나 줘라. 어떤 사람이야?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에게 줘라. 돌아와라 이승으로. 누구에게나 줘버려라. 그럼 you 주어 like 동사예요. like의 목적어가 없는 상태예요. 그죠?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을 이끄니까 이 whom은 뭐야?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니 anyone whom을 합쳤을 때 whomever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복합관계대명사 절은 명사절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절은 아직 안 했으니까 양보의 부사절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복합관계대명사는 완전한 절을 이끌어요? 불완전한 절을 이끌어요? 똑같잖아요. 그죠? whoever이 anyone who니까 who 뒤에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anyone whom이니까 whom 뒤에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얘는 목적어가 없고 얘는 주어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복합관계대명사도 주격과 목적격이 있으며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처럼 불완전하다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 가지 정보를 추가해 놓읍시다. 복합관계
대명사는 불완전한 절을 이끈다. 얘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문으로 볼까요? Choose whichever you like. whichever가 whatever는 둘이 똑같이 anything that으로 바꿉니다. 그럼 anything 뒤에는 왜 which를 안 썼어요? 우리 앞서 했죠. thing, body 원자로 끝나는 부정대명사는 관계대명사를 뭘 쓴다? that을 쓴다. 였으니까 물론 주로긴 하지만 그래서 얘는 다시 바꿔볼까요? anything that you like잖아요. 그럼 골라라. anything. 뭐든 골라라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뭐든 고르는데 뭘 골라?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 골라라. 오홍. 그 다음에 아래쪽 I will give you whatever you need. whatever도 anything what이 아니네요. 얘도 anything that이에요. 그럼 얘도 일단 바꿔놓고 얘기해 봅시다. anything that you need로 바꿔봅시다. 그럼 I will give you. 나는 너에게 줄 거야. you가 간접 목적어, anything이 직접 목적어네. 모든 걸, 어떤 것이든 줄 거야. 무엇이든지 줄 거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어. whichever라고 whatever라고. 그럼 어떤 차이를 가져요? 의미상. whichever과 whatever는 둘 다 의미는 무엇이든지입니다. 둘 다 무엇이든 정도의 의미예요.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그럼 의미 차이는 어디서 발생해? which와 what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죠. which라는 의문 형용사는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든 고를 수는 없는 상태. whatever는요. 얘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럼 얘는 선택의 범위가 무제한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만 버텨라. 정신 차리고. 그러니 시험을 잘 봤어요. 예컨대 엄마가 시험 잘 보면 핸드폰 사준대요.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 아들, 딸 뭐 갖고 싶어? 말해봐. 이 경우는 뭐야?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 경우에는 whatever이겠어? whichever이겠어? whatever이에요. Tell me whatever you want예요. 네가 원하는 거 뭐든 말해봐라. 의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엄마랑 오 진짜? 데이드 핸드폰을 사러 갑니다. 갔는데 엄마가 이제 핸드폰을 딱 두 개를 집었어요. 폴더폰 A와 폴더폰 B를 집고 자 원하는 건 뭐든 골라. 이건 뭐예요? Tell me whichever you want예요. 물론 아무것도 원하지 않겠지만 선택지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whichever입니다. 어느 것이든지에 가까워요. 그러니 어떤 것이든지에 가깝고 whatever는 뭐든지입니다. 진짜로 제한이 없어요. 뭐든 말해봐라. Tell me whatever you want, whatever you like.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래서 명사구시를 하는 경우를 봤고요. 형용사적 용법, 이거는 이제 말 자체가 되게 이상해요. 일단 복합관계 형용사는 관계 형용사를 알아야 복합관계 형용사를 아니까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사절 용법, 여기 써있네요.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경우의 whatever는 항상 뭘로 바꾸면 되냐면 no matter 시리즈로 바꿔주면 돼요. no matter who, no matter what, no matter which, no matter how. 요렇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말은 어려우니까 안 보이는 척 하세요. 그닥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는 아닙니다. 안 보이는 척 합시다.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얘네들이 부사절을 이끌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예요. 그럼 여기 부사절 용법 나 표현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양보 부사절을 이끌고 있을 때는 그냥 아무리 땡땡땡 하더라도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해석은 다 똑같아요. 명사절을 이끌고 있을 때는 든지 시리즈였어요. anyone, anything 으로 바꾸는 거였고, 양보의 부사절인 경우에는 아무리 뭐뭐뭐뭐라도예요. 그럼 봅시다. whoever may come, 누가 올지라도네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올지라도, 아무리 땡땡땡한 사람이 올지라도, 그 누가 올지라도, 아무리에 괄호칠까요? 일지라도 하더라도 정도로, 그러니까 일괄된 해석을 덧붙이는 게 되게 어려워요. 누가 올지라도 he will be welcome, 그는 환영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atever you may do, 이번 no matter what이니까 그 무엇을 할지라도의 의미죠. no matter의 의미는 아시죠? 다 직역을 하면 matter이 문제시되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no matter은 뭐야? 문제시되지 않는다, 상관없다 정도의 사전적 정의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no matter은 뭐뭐뭐뭐 일지라도 뭐뭐뭐뭐 하더라도 라는 의미의 양보의 의미를 갖죠. 그럼 whatever you may do, 네가 무슨 짓을 하건 간에 do it well, 잘 해라, 이런 말이죠. 협박인가요? 잘하자. 잘하자. 뭐 해도 상관없는데 잘하자. 자, 일단 이렇게. 그럼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는 당연히 얘가 부사절이기 때문에 이 녀석과 별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주절이 존재할 겁니다. 그죠? 온전한 형태의 주절이 존재할 거예요. 마치 if절과 주절의 관계처럼, when절과 주절의 관계처럼, 도우절과 주절처럼. 그죠? 그래서 복합 관계사가 따로 떨어진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 뭘로 해석한다? no matter로 해석하는 거다. 바꿔주는 거다. 라는 거죠. 괜찮으시죠? 하나 볼까요? whichever you choose. whatever과 whichever의 차이는 아까랑 똑같아요. 선택지가 있냐 없냐예요. 네가 뭘 고르든지 간에 you will be pleased. 당신은 되게 만족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걸 고를진 모르겠는데 그 어떤 놈을 고를지라도 다 좋을걸, 이런 이야기. 힘들다. 그리고 no matter how는요, 우리 how의 특징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원래 how는 얼마나 어떻게 정도와 방법을 나타내는 의문 부사죠. 근데 어떤 경우에 how 뒤에 뭘 달고 다녀요? 전에 했을 것 같은데요. 했는데 이 기억에. 자, no, 이거야. 노매를 5분이면 여기까지 쓰면 되겠네요. 빈 공간이 여기 좀 있으니까 여기다 갑시다. no matter how 뒤에 형용사 혹은 부사가 오는 경우. 그럼 no matter how를 한 단어로 바꾼 게 however이었잖아요. 이 경우에는 however 뒤에도 형용사나 부사가 딸려와야 돼요. 그럼 이때의 how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때는 아무리 얼마나 땡땡땡 할지라도 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얘랑 다르게 no matter how 뒤에 바로 주어 동사 절이 따라오는 경우, 그럼 how 뒤에 형용사 부사가 안 붙었다라는 건 얘가 방법을 나타내는 how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당하는 how예요. 그럼 어떻게 땡땡땡 할지라도
라고 해석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경우에도 however로 바꿔도 however 형용사 부사 없이 당연히 절이 따라올 겁니다. 너무 많네요. 3분 남았어요. 한 1분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복합 관계 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절을 이끌어요? 불완전한 절을 이끌어요? 불완전한 절을 이끌어요. 복합 관계 부사는 어떨까요?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완전해야 돼요. 그럼 no matter how 뒤에 how 뒤에 당연히 완전한 절이 오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however 뒤에도 완전한 절이 오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비슷하게 no matter 야 저리가 no matter who 뒤에는 완전한 절이 와요? 불완전한 절이 와요? who는 관계 대명사잖아. no matter who 뒤에는 불완전해야겠지. 근데 잠깐만, 얘 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복합관계 부사인데 왜 복합관계 대명사에 뭐야? 이 스파이가 섞여 있었잖아. 아니 부사적 용법이라도 타이틀이 복합관계 대명사인데 왜 복합관계 부사가 들어와 있어? 이씨. 이 책의 편제는 정말 알 수가 없군요. 이거 좀 적어놓읍시다. 여러분 혼동할까 싶으니까. 얘는 복합관계 부사예요. 하우는 부사니까. 아니 왜 여기 지금 스파이가 와 있는 거야? 저도 집에 갈 생각에 정신이 없어서 이걸 못 봤군요. 하우는 부사니까 얘는 복합관계 부사예요. 다음 시간에 관계 형용사와 복합관계 부사, 복합관계 형용사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고생들 하셨. 숙제 안 줬다. 얘들아 지난 시간에 준 문법 문제는 풀었어요? 동작이 멈춘 것들이 있고 심지어 대답한 것도 있네. 야 이 자꾸들아 풀어 문제. 다음 주에 있을 주간 테스트는 그 문제를 복붙해서 낼게요. 그래야 풀었던 양반이 이득을 보지. 다음 주에는 보겠죠? 이번 주에 안 본 거. 3주치를 몰아서 한 200문제를 내버릴까? 네? 좀 아니잖아. 풀다가 잠들게 된다. 그렇게는 안 되겠지. 고생들 하셨어요. 어이 고생했어. 도연이도 어지간하면 와서 봐. 토요일 아예 안 나오니? 토요일날 아예 안 나와? 수업 있으면 와? 그러면 토요일에 수업 있어 없어? 있을 거 아니야? 영어만 있어? 너 보는 게 나을 건데 너 시켜 맨날 숙제 하나도 안 하고 이러고 있잖아. 수업 시간에도 지금 오늘은 그래도 좀 썼어? 열심히 해. 클래스 카드도 하고 있어? 해? 해. 그래서 상윤쌤이 아마 3학년 애들만 체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도현이는 내가 체크 직접 할 테니까. 너 이번 주 범위 어디야? 모르지? 한 적이 없어서 모르지? 안녕?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 그러면 도현이 핸드폰 챙겨가지고 너 어디까지 했나 보자.